안녕하십니까.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호중 부산지검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이례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가운데 관련자들의 줄 소환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박철현 기자입니다. 2013년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 근무했던 장호중 부산지검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2013년 국정원 현안 TF가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는 과정에 장 지검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현안 TF는 당시 수사에 혼선을 주고 물증 확보를 막기 위해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압수수색 때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들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안 TF에 함께 참여했다가 검찰에 복귀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와 이재영 의정부지검 형사 5부장은 이미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경찰 출신으로서 국정원 2차장에 발탁됐던 서천호 전 차장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에 국가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지검장 등 검찰 측 3명과 서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 4명 등 모두 7명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물증과 관계자 진술을 분석한 뒤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의 개입이나 지시 단서가 확인되면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이번 주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나고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문제로 촉발된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국회 정상화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강행에 항의하며 국정감사 전면 거부에 들어간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감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어린아이 때 쓰듯 전면 불참 선언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방송 정상화를 무력화하려는 태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어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MBC와 KBS 사장들을 압박하여 사퇴시키고 또 노골적으로 공영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음모가 드러난 이상 결연히 싸우겠다는 말씀을. 그러나 예산국회마저 거부할 경우 지역 현안을 놓칠 수 있는 데다 친박 청산을 둘러싼 복잡한 당내 사정이 변수입니다. 한국당 부대변인단은 출당 건의를 거부하고 있는 친박계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압박했습니다. 두 의원이 원로 정객다운 의연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은 채 반발하고 있는 것은 추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한국당을 향해선 국감 거부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박문진 이사 교체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신적패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입니다. 북한을 국제금융체제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중국의 은행들도 발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우리 국민들의 계좌도 동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선양 김필국 특파원입니다. 며칠 전 중국의 한 시중은행은 한국인 고객들에게 신분증과 자금용도 증명서 등의 각종 서류를 구비해오라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정해진 기한 안에 재등록을 못한 사람들은 잇따라 계좌가 동결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상부의 지시라는 짤막한 설명이 전부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대북 압박을 위해 중국 농업은행 등에 대한 독자 제재를 요구한 데 이어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겨냥한 오토 원비어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의심되는 계좌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분석합니다. 그런데 북한이나 이란 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까지 정보 확인 대상이 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일부 지점에서는 아예 한국인의 계좌 개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드와 관련한 보복 조치가 아직도 여전한 가운데 애꿎은 우리 교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르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벌써부터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뛰는 금리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기준금리를 또 동결하면서 올해 안에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내비쳤습니다. 금융 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 대출금리 역시 오를 수밖에 없는데 벌써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KEB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달 전보다 0.31%포인트 올라 최고 연 5.15%를 기록하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섰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역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32%포인트씩 올렸습니다. 특히 국민은행은 한 달 전보다 0.44%포인트 올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인상폭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 연 4.49% 금리로 3억 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이자가 1,347만 원인데 금리가 0.44%포인트 오르면 이자가 1,479만 원이 되면서 132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고금리 국가로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도 고금리 압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내놓은 정부로서도 대출 금리는 첫 번째 시험대이자 가장 시급한 대응 과제입니다. 우선 과도한 금리 인상이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은행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또 금리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희입니다.